습니다. 짤막하게 이렇게 코스피 대형주를 한번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납품 로이터 통신에서 이게 이제 엔비디아 HBM 그 납품이 좀 그 딜레이되고 있어가지고 이게 좀 무산되는 거 아니냐, 수장까지 교체했는데 뭐 이런 구석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걱정할까 봐서 이날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뭐 이게 이제 뭐냐면 엔비디아 납품설에 의해서 이게 이제 올라간 거거든요. 그 전까지 이제 빠져버렸잖아요, 어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종목은 이제 납품을 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6,000원 이제 돌파로 올라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는 좀 비실해질 것이고, 근데 지금 확정은 안 돼 있어. 근데 뭔가 모르게 이제 조금 뭐 기관 쪽에서 갑자기 많이 들어오는 게 조금 뭐 냄새가 좀 난다, 이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목표가를 한번 21만 5천 원을 아예 그냥 딱 찍어준 케이스인데, 뭐 20만 9천 원 갖다 좀 비실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뭐 끌고는 가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그 납품, 엔비디아에 납품하게 되면 하이닉스가 납품하던 걸 조금 뺏어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닉스는 조금 좀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주가 비실해져 버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물론 그 시장 자체는 커가니까 확 무너지고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가격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다시 반격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꼭대기에서 음봉이 자꾸 나와서 하는 게 그 다음에 목표가 부근에 왔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조금 비중을 살짝 줄여주는 것도 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애들 말이죠, 삼성 SDI, 이 종목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어제 이제 지수가 갑자기 급반전한 게 삼성전자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 이제 주가 비실하다가 이제 쫙 땡겨놨지 않습니까? 포스코홀딩스 애들 전부 다 똑같아요. 삼성 SDI, LG 화학, 이것들이 지금 지금 15위에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밑에도 또 뭐 포스코, 퓨처엠 뭐 이런 것들도 질비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종목들의 사이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래도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처럼 가격 조정을 그래도 많이 안 받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어쨌든 2분기에 우리 에코프로에서 IR을 하면서 2분기까지는 안 좋을 것이라고 지들이 아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가 좀 더 빠져버리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여하튼간에 2분기까지 지금 안 좋아요. 리튬 가격이 지금 아직도 1분기에 이렇게 조금 들어 올렸다가 리튬 가격이 뭐 차트 지금 뭐 일일이 뭐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1분기에 조금 들어 올렸다가 이렇게 하다가 지금 요렇게 좀 빠져 있어요, 리튬 가격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요가 없으니까 리튬 가격이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싼 투입 단가가 리튬 하니까 실적이 좋아했는데, 이것은 이제 불황기에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멘텀이 별로 없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가 미국에서 역시 이제 할부금융 6%짜리 1% 0.99% 정확하게는 그거 이제 낮췄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를 확 낮췄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수요가 좀 증가되느냐, 이것을 잘 봐야 된다고. 그럼 그게 증가가 된다 하면은 이게 금리가 내려가면은 전기차 수요가 다시 불이 붙겠구나, 이런 이제 옛날처럼은 불이 붙지는 않겠죠. 그러지만은 이제 점점 좋아지겠구나, 이런 이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전에는 일단은 2분기 실적이 좀 시원찮기 때문에 리튬 가격도 좀 비실하고, 수요가 없으니까 리튬 가격이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가상으로 보면은 한동안 좀 뻑뻑 기면서 뭐 가격 조정을 받으니까 이제 좀 기술적 반등을 시도한다라는 것이지, 크게 유의미하게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별로 없다. 2분기 내에는 틀려먹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대전제를 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6월 6일날 22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0.25%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은 인하를 안 하지만 유럽은 좀 인하를 할 거란 얘기,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주요 선진국 뭐 유럽 경제 자체가 이제 블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미국이 얼른 금리 인하 안 하더라도 유럽에서 먼저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뭐 하반기 4분기 정도 가면은 금리 한 차례 정도 인하 가능성이 있고, 미국도 이렇게 연말로 가면서 요거 이제 조금 물가 좀 내려간다 하면은 이제 인하를 스타팅을 하는 첫 단추를 키우는 그런 형태가 나올 거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2분기 지금 현재 자리가 어쩌면은 지금 바닥에 거의 접근해 있는 그 가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기다리고 좀 걱정이 많고 하겠습니다만, 2차 전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인고의 샤월 뒤에 분명히 좀 고진 감내가 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가지고 있는 편이 낫겠고, 그 중에서 2차 전지가 많고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뭐가 좋냐 하면은 역시 이제 삼성 SDI가 조금 낫다, 우위에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죠. 전고체 배터리에서는 2027년에 양산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요 브랜드사에 이제 시제품 이제 그 납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하이 자동차에서 26년에 일단은 요것을 하고 27년인가 뭐 양산차 출시한다고 먼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지들이 해버리겠다 뭐 이러고 있는 판인데, 거기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은 약 한 1200km까지 전고체는 가격이 비싸요. 그러니까 양극재, 음극재 사이에 분리막이 액체로 돼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뭡니까, 제가 고체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열 효율이 높죠. 당연히 열 효율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열 효율이 높다 보니까 이제 한 1000km, 1200km. 지금은 이제 그 디젤차 이런 게 한 1200km 갑니까? 그래 이제 지금 휘발유 같은 경우는 1000km 가기 힘들죠. 이제 전고체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제 프리미엄 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요 가격이 좀 올라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규모의 경제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가격이 좀 떨어져야지 이제 좋아질 거긴 하겠습니다만은, 범용화되려면은 어쨌든 간에 뭐 주행 거리가 확보가 되고 충전소도 자꾸 늘어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좀 유의미한 어떤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나. 그때 이제 볼 때 가장 앞서 있는 게 이제 삼성 SDI, LG 엔솔 이런 데는 이제 이 미국 쪽에 GM이 비중이 좀 높은데요. 폴란드 쪽 공장이 영 가동률이 좀 시원찮아요. 그래서 LG 엔솔은 좀 후미에 처져 있다. 시총은 3이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LG 화학 같은 경우는 주가가 요즘에 보면 LG 화학이 좀 괜찮네. 제가 이제 그 녹화를 남긴 적이 있는데, 화학 쪽은 좀 괜찮거든요. 화학. 석유화학이 2분기에 저점을 찍을 것이다. 그러면 주가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다. 지금 이 본업에 있어서 원래 LG화학이 뭡니까? 석유화학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석유화학 쪽에서는 괜찮다. 그래서 LG화학이 주가가 잘 안 빠지는 게, 양극재 뭐 이런 쪽에 그 전자 소재 이런 쪽은 영 시원찮습니다만은, 바로 전기차와 연관된 부분은 당연히 시원찮은데, 이 본업에 있어서 석유화학 쪽은 괜찮다. 그래서 석유화학 쪽에서도 전자제품을 주로 하는 ABS에 많이 그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은 좀 나름대로 그 LG화학이 바닥을 좀 먼저 찍어가는 그런 형태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LG화학, 지금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석유화학을 주로 하고 있는 대한유화 뭐 이런 애들 보면은 주가들이 지금 뭐 바닥 찍고 벌써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LG화학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분야가 없다 하면은 이미 주가가 저점 찍고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는 2차 전지 때문에 좀 주가가 비리비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이제 그 LG화학, 삼성 SDI가 뭐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이제 그 밸류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올라갔던 것들은 이제 주가가 좀 오버슈팅이 좀 돼버린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이제 조금씩 그 교체 매매를 좀 해 나가는 것이 좀 낫지 않겠나.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할 판인데,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그 고리대금 해가지고 삥땅 쳐먹고 그 개인 투자들 그 은행이 맡기면은 그 대출 금리 몽땅 막 예대 금리라 그러는데, 예금 금리는 조금 주고 뭐 지금 한 4%대 다 넘어간 데가 별로 없어요. 3%대로 다 이제 3% 중반으로 내려가 있는데, 이 대출 금리는 여전히 좀 비싸다 보니까 고리대금 뭐 삥땅 쳐먹고, 그래가지고 은행들이 돈을 많이 벌어먹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밸류 프로그램, 야 니들 그러면 이게 배당이라도 많이 해라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뭐 배당 해봐야 지들이 얼마나 할 것이고, 금리 인하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모멘텀이 조금씩 사그라드는 거 드는 것이죠. 물론 이제 나중에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대출 큐가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시 움직일 겁니다만은 그때는 늘 보면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움직이는 게 은행주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많이 움직이는 것인데 지금 이제 한탕 많이 해먹어 버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은 참 좀 답답합니다 주가가. 요것도 역시 이제 지금 현재 뭐 규제에서 좀 자유롭지는 못하다 보니까 한참 짜증나게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데 요것은 이제 단기 투자할 종목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마냥 단기 투자할 종목은 아니고 뭐 좀 기다려 봐야 된다. 이제 지금 오히려 이제 모멘텀이 약할 때는 막 억지로 매수하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제 물량을 하나씩 조금씩 이제 길게 보고는 좀 매수에 가담해도 되는 그런 사이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코스피 종목을 한번 쭉